민주당 사단법인 대표자 김영민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무엇이 문제인가 대해 교계 아고라에서 다뤄보자 합니다. 소재일 박사님, 한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평화나무가 그 목회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어떤 목회자들이 고발 대상이 됐나요?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얼마 전 정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데 일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예장합동총회장인 김종준 목사를 비롯한 교계 다수의 목회자들을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예장통합 전 총회장 최영남 본향교회 목사, 예장합동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예장합동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한기총 전 대표회장이자 강남제일교회 원로인 지덕 목사, 성남성결교회 원로 이용규 목사,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야 할 자리에서 불법적 선거 개입을 한 혐의라며 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평화나무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편에 표를 던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란다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지도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거철을 앞두고 고발하게 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계속 각 교단이 이제 주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교단 간에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화나무가 그 주장하는 그 선거법 위반은 무엇인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특정 목회자들의 발언이 이제 전부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건 선거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최근에 최영남 목사가 이제 말한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최영남 목사가 아마 이제 자기네 교인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선거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렇게 잘해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그 오정호 목사도 보면은 그렇게 그 단순한 의견 표시지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거나 옹호했거나 이제 그러는 거는 이제 없어요. 여기 이제 최영남 목사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영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민영배 집사님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교우들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아마 이제 민영배 그분이 그쪽 그 지역구에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형국이었는데 여러분이 돕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김영민 씨가 흔히 좀 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이제 그쪽 성향인데, 근데 최영남 목사가 민영배라는 분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기도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한 걸 고발을 했어요.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지금 또 정광훈 목사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봤을 때 이분이 좌우 가리지 않고 목회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한 거면은 이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근데 어쨌든 선관위라든가 법원이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현재 선거법 이렇게 규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선거법이 이제 위반이 되는지 이제 58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최영남 목사가 민영배 목사를 꼭 뽑아주시고 선출해주시고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다니시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목회자는 이분이 여야를 초월해서 기도해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언어고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의견 표시 및 의견 게시지 이거 적극적 지지를 안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보면 이제 오정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유에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인데 이거 갖고 노골적 지지하는데 목사가 그러면 뭐 자기 신도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가면 다 같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민주사회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죠. 고발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김용민 씨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는데 사실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겠죠. 아직 그 수사 과정 속에서 그걸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해서 죄가 된다라고 판단할 것인지 여부는 이제 수사 결론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정적으로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고발한 게 아니고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해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제한적으로 강단에서 이제 선거 상황에서 목사님이 했던 그 어떤 공적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예정 합동교단의 오정현 목사님이 고발 내용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는 복음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장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고향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언론에 의하면 이런 오정호 목사의 발언이 기독교인을 암시해서 기독교인으로 투표하라 했다. 기독교인을 암시하는 그런 설교했다 해가지고 고발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금 오정호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기독교적인 핵심 가치를 위해서 투표해야 한다. 이제 그걸 암시를 했다. 특정인을 암시했다 해서 고발을 이제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제 이제 새로남 교회가 긴급하게 당회로 모이고 그다음에 그 소속 노회가 계속해서 이제 이거 성명서 전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 우리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특정인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 내용으로 다 고발하면 고발당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각 교단에서 그걸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세로남교회 당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4일 당회석이 박동창 장로 및 당회원 일동은 담임 목사님 선거법 위반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당회 측은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언급되며 황교안 대통령 될 것 설교한 목사들 10명 추가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악의적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화나무가 지적한 설교 내용은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들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발언한 부분이라며 이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 양심에 따른 일반적인 설교였을 뿐 결코 정치적 의도에 따른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도 결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평화나무의 고발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로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김정준 목사님이 그렇게 고발당했네요. 보니까 이분이 그 설교 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다.
4.15 총선에선 확고한 우파 성향이 정치 지도자가 당선돼 그동안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했는데 아니 그게 이제 교정할 필요가 있고 김종준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서 고발당한 게 아니고 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안에 예. 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반기독교 세력 대응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전국 교회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문은 총회장이 발송한 공문이 아니고 이제 반기독교 세력 대책 상설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장이 이제 이성환 목사인데 이성환 목사 위원장 개인 이름으로 발송해야 되는데 우리 총회 공문은 그 앞에다가 반드시 총회장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회장이 그 내용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합의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름이 거기에 등재해서 그 유인물 이제 그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발했는데 이 고발한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기독교 핵심 가치를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거의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것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그걸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례로 이제 2017년도에 어떤 분이 공천을 받았는데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노동자도 탄압하고 해서 이분이 선거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 하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법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게 법원으로부터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게 그리고 58조 2항 조항해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목회자들 최영남 목사나 오정원 목사나 김종준 목사 이런 분들 보면은 거의 이제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시하거나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이제 종교적 언어를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적극적이고 어떤 직접적인 선거 운동으로 볼 수는 없고 단순한 자기 신도들에 대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것과 또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우선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거법을 위반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이게 공산사회도 아닌데 이 정도 의견도 표시하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법적 처벌하고 하는 거는 이건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그 절대 사상주의 이런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의사의 그 개진을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적용되어진다면 누군가는 바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평화나무가 교회 목회자들에게 각종 유의물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는 요소가 있어. 여기가 선거 관련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의물을? 네. 평화나무가 지금 불법 설교를 하면은 20만 원씩 주겠다. 불법 설교 신고 포상제를 좀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과연 그 돈은 어디서 예를 들면 수천 명이 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제 자금 추적을 내가 보니까 할 필요가 있고요. 과연 그러면 이거는 우파 성향의 사람들 특히 기독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김영민이나 평화나무가 지향하는 그쪽 좌파 성향을 그쪽을 이제 비난하지 못하도록 또 그 좌파 우파 성향의 리더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발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각 교단들이 이제 어떻게 대책 방안을 내놓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평화나무의 목회자에 대한 무분별한 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현재 교단이나 연합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3월 20일 기독자유통일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나무가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 목회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고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이 세대를 판단해 선지자로서 외친 설교를 문제 삼아 그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언론 매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목회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목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지상 언론에 의하면 이제 평화나무 김용민 씨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발언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선거 운동, 특정인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암시가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회자가 지금 강단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그것을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한 인식할 수 있는 발언이라 그래서 선거운동 위반 혐의는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자,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목회자가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른 사람이 선거에 이제 피택 당선돼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 취지로 했던 그 설교들을 자꾸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건 특정인을 암시하는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발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그 설교에 이축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교단적인 이제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 벌써 들리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이번 104회 총회, 105회 총회, 9월달에 105회 총회 이런 관련된 단체에 대한 조사 처리에 대한 헌의 청원들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받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또 그 목회자의 그 실명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이 되어져요. 사실은 정보통신 문제 이제 나중에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될 것 같은데요. 참 이게 고민이 많은 이제 일이 되기도 하고요. 한 목사님, 사실 그 평화나무는 그 김영민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영민은 누구입니까? 예, 그 김영민 씨는 여기 뭐 인터넷에 그 나오는 글들에 의하면은 이분이 그 통합 측 은퇴 목사인 그 홍익교회 담당했던 그 김태봉 목사의 또 이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벌을 보니까 이제 강남대학교에 나오고 또 뭐 서강대학원 언론 그 석사도 하고 또 한신대학원에 이제 2016년에 MD부에 들어가서 현재 마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준목 시험을 위해서 3년 실천 이제 뭐 개척교회라든가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포에 벙커교회를 만들어 놓고 계속 설교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뭐 한신대학원에 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고 또 겸임 교수를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예, 지금 요 이제 기장 측에 그 한 이제 전도사죠. 목회자를 바라보는 전도사가 계속 그 성경에 반하는 고소고발을 일삼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 정신에 부합한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지금 어쨌든 성경에는 송사하지 말라. 예, 너희 교회 안에 이렇게 이걸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근데 지금 성경에 벗어난 비성경적인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이런 분을 과연 이제 기장이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 것인지, 예, 그것도 한번 기장 측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기장 소속의 한 전도사가 계속 통합과 합동의 거대
그 교단의 이런 수장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단 차원에서 이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고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평화나무가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공명 선거 이제 선거 운동을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이제 그런 거 의도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고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불법적으로 선거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사회 혼란, 공정한 이제 선거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평화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본인도 모르게 우리 목회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표적을 삼아 고발을 계속 고발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로 어떤 누구의 어떤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종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도 어떤 거룩한 열정이 있겠죠.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목회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놓고 나중에 누가 그 실수를 지적하면 왜 실수를 지적하느냐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집중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또 고발하는 그 행위도 우리가 좀 지양돼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불법 설교 신고 포상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발하는데 20만 원씩 줘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분이 이제까지 해온 행동 양식을 봤을 때 굉장히 어쨌든 이제 뭐 좌파 정권이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쪽 이제 지지해 왔거든요. 실제로 뭐 주진우 씨라든가 또 김어준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과 뭐 토킹쇼도 하고 또 뭐 정봉주 대신 또 뭐 들어가서 또 뭐 국회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민주당 이제 후보로 나오고 보면 성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좌우 개념으로 말했을 때 이제 좌파적 성향인데 그러면 대부분이 발언하는 사람들은 우파적인 것을 지향하거나 우파적 목사인데 기독교 목사들인데 그러면 이들을 고발하는 대가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러면 또 다른 이게 불법 선거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좀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불법 선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까 서 박사님께서 말한 대로 뭐 정말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면은 뭐 당연히 고발되고 당연히 벌금 물거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단순한 선거 의견이나 의사 표시만 갖고서 이거를 또 종교적인 언어 갖고서 고소고발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그 여권을 위한 그런 이제 불법 선거 운동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렇게 간접적이지만은 결국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발언하는 목사들을 고발하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거 의도가 선하지 않죠. 뭐 20만 원은 그 작은 돈도 아닌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그 가치관을 위해서 이게 지키는 참 좋은데 열정 가지고 하는 일은 참 좋은데 자 그러면 그 소 박사님 평화나무는 왜 이토록 이렇게 무분별하게 목회자들에게 고발하고 나서는 의도는 좀 보이는 것 같죠? 유독 특별히 그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그렇게 이제 막 그냥 돈을 얼마씩 줄 테니 불법 선거를 제보하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는 과연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준비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사명자로서 이것이 공익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 어떤 실천적인 덕목인지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미 그 또 다른 게 불법 선거가 아닌가. 자기 반대 정적들을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을 하게끔 해서 위축시키게끔 하는 또 다른 이것도 하나의
난 불법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청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요. 이제 고발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이제 처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증거 불충분이나 어떤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이제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피고발인이 그 고발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또 소송을 역이용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할 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했느냐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들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과정 속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훈련받고 있는 그런 분이 기독교의 수장들을 개신교의 우리 한국 개신교 한국교회 그 수장들을 상대로 각 교단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이제 뭐 10명 이상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12명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합동교단이 총회장, 뭐 특별 상설위원장 그리고 뭐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표적 삼아 지금 이제 고발이 됐는데 교단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일부에서는 뭐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 교단이라고 해서 고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 대신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기회에 어떤 선거철을 앞두고 의도적인 선거 설교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숙의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발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되고 이 문제들을 앞으로 더 논쟁적으로 삼아서 더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소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불법적이 그 설계했을 때 20만 원 주니까 이 단체가 정부의 기관처럼 이게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한 박사님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불법 그 선거 운동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 추적을 일단 해볼 필요성이 있고, 과연 아까 소 박사께서 말한 대로 이게 평화나무 법인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이걸 일단 한번 거기 정관을 일단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런 평화나무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당과 자신들의 이념과 같이 하는 정당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지,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전도사란 말이에요. 전도사는 어쨌든 기도하고 더 성서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성서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장 교단이 이런 분들을 또 안수 주어야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성서적인 것인지, 요건 또 기장 교단 측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단체에서 사단법인 평화나무 그리고 그 벙커 교회 설립 예배시 참석했던 그 인사들의 그 이름과 그 사진들이 공개되는 현장에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은 적이 한번 있는데, 그날 참석했던 그 인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어떤 보수 우파 쪽이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러면서 공격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평화나무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벙커 교회가 설립할 당시에 어떤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했는가, 그거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그 평화나무와 벙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씨에 대한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 한 박사님, 네. 참 시국이 정말 어려운데 또 이런 불상자가 이게 막 일어나니까 좀 우리가 그 한국 교회로서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따가워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에 막 통곡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참 이게 김영민 씨의 이런 이력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출발했고, 또 그래서 극동방송국에 이제 취직을 했고, 근데 이제 극동방송국에서 어쨌든 해고됨으로 인해서 그의 어쨌든 그 사고 패턴이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이제 그런 극좌 쪽으로 갔고, 또 극좌 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게 좀
순수하게 자기 이념과 철학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욕을 또 이제 많이 해서 또 이제 무리를 빚은 영상이 비쳤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민주당 후보로 이제 추천받았다가 또 이제 도중에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뭐 CBS라든가 계속 이런데 참여하면서 또 뭐 피드로서 활동하면서 또 계속 이런 좌파적 그런 이제 삶을 걸어왔는데 다 좋다 이거죠. 뭐 진중권 씨는 뭐 좌파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페어 플레이를 해야지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욕설을 퍼붓거나 그리고 또 설교 때도 그냥 이게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복음적인 것보다 굉장히 전부 다 대부분이 정치적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토대를 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전도사라는 사실 준성직자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교회를 계속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형사처벌되거나 교회가 파렴치한 것들은 뭐 잘못된 횡령이라든가 뭐 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뭐 고발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각 그 교단의 총수급들인 이런 사람들의 설교만 이게 돈 20만 원씩 준다고 하면서 뭐 본인이 다 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게 많은 설교들을 본인이 어떻게 다 합니까? 2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다 그걸 이제 추적을 하겠죠. 이제 누구 뭐 알바생들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신앙적인 행위냐 이게. 그리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게 과연 이게 성서적인 행위인가? 이게 과연 또 이게 안수를 바라보는 성직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 또 이런 행위를 보면서 서울 북노회와 또 서울 기장의 북노회와 이런 이제 총회는 왜 또 가만히 있는가? 이걸 이제 즐기는 건지 이게 일단은 뭔가 좀 서울 북노회 기장 소속 북노회 측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고발당한 합동 총회장이나 또 통합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거는 교단적 대처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아들뻘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전도사한테 그 대형 교회 교단의 수장들이 고소고발 당하면서 위축을 당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제 사회인가? 이 정상적인 분위기인가?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나 뭐 교회 어떤 담임분은 노골적으로 차에다가 우리는 예전에 부시를 지지한다. 이러고 써붙이고 다녀요. 자기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죠. 미국 사람들은. 근데 설교 때 이렇게 조금 했다고 해서 뭐 이단도 아니고 정치적 발언을 좀 했다고 해서 그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여기도 뭐 우파를 지지한다고 해서 고소고발 당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김영민이가 소속돼 있는 그 노회장이나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합동과 통합의 수장들이나 교단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장 측에 항의를 한다거나 뭔가 좀 이제 성명서가 있어야지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되냐 이거죠. 그 회원 자격으로 지금 하는 행동이 아니고 사단법인 평안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용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역으로 우리 기존 통합이나 합동 측에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김용민 씨에 대한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자. 거기는 또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고발하고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 설교 내용을 분석하려고 뭐 거의 뭐 설교 내용이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 내용을 분석해서 성경적인 위반이 있는지 여부, 뭐 이단성 여부,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우리 기독교에 서로 총질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먼저 우리 기존 교단이 목회자들이 먼저는 이제 선거법 위반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무언의 압력, 무언의 자기 반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 두 분의 그 생각을 존중하면서 먼저 그 목회자들이 뒤돌아보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킴으로서의 이제 국가와 그 민족의 그 의식을 그러니까 선민의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바르게 이끌어갈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런 평화나무나 이런 다른 단체로부터 고발 당할 만한 어떤 명분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지나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또 자기네 교회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에 나갔다고 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두둔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선거 자체가 공정성을 띄어야 되고 또 공평성을 띄어야 되고 단지 목회자는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바람직한 어떤 어떤 영적인 이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얼마든지 편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얘기를 할 수 있죠. 국가가 뭐 잘못하면은 거기서도 지적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다 고소고발해서 목사들이 입을 막겠다는 행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언자적인 그런 선포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이런 건데 굉장히 이거는 비성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평화나무가 잘못됐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뭐 언론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그냥 고소고발하고 또 고소고발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돈을 또 준다고 해가지고 금품을 미끼로 해서 고소고발 해가지고 결국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하는 거는 또 다른 이게 불법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제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 교단의 정책을 위반할 때 어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법 절차의 요건을 지켜서 모든 종교 행사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같아요. 네, 두 분에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직선거법 운운하면서 다수 목회자를 고발하는 것, 사실 이 또한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직자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표현할 자유가 더욱 중요한데 이 또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뿐입니다. 그럼 교계 아고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